북한에서 개성 인근에 있던 북한 헬기 2대가 우리 군의 전술 조치선을 넘어서 남하해 왔다라는 소식을 불과 닷새 만에 바로 오늘 오전에 북한의 헬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또다시 전술 조치선을 넘었습니다. 우리 공군 오늘도 역시 긴급 출격으로 이에 대응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요, 우리 군에서 몇 대의 북한 군 항공기가 넘어왔는지 또 우리가 몇 대가 출격했는지는 제대로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니 지금 분위기인 만큼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닷새도 안 돼서 왜 또 전술 조치선을 넘어온 것이죠? 굉장히 의문이죠. 그러니까 네. 전술 조치선이라는 게 결국은 만약에 군사 분계선까지 북한의 비행체가 넘어왔을 경우에 이제 그때 대응을 하면 그냥 늦기 때문에 미리 이제 가상의 선을 그어놨죠. 그래서 거기까지 만약에 북한의 비행체가 넘어오면 바로 이제 우리의 그 공군도 바로 이제 출격을 해서 대응을 하는 건데요. 벌써 닷새 만에 두 차례나 이제 같은 일이 벌어졌었고요. 사실 지금 GP에서는 지금 이미 비무장지대는 GP를 폐쇄하고 서로 같이 폐쇄 조치를 감독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화해 무드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에서 계속 2차례나 저희가 분명히 이제 우리도 대응을 할 걸 알면서도 전술 조치선에 넘어왔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일반적 시각 같습니다. 네, 조수진 부장. 네. 지난 주말에도 이 상황이 파악됐을 때 저희 채널A 국방부 취재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했습니다만 그때 국방부에서 합참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아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까? 네. 지금 밝혀진 것은요. 이 오늘 오전 11시쯤에 저속 비행체가 개성 인근에서 떠서 군사분계선 쪽으로 넘어오려는 그런 항적이 포착됐다. 네. 이것만 지금 국방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고도와 속도를 계산했을 때 저속 비행체가 바로 헬리콥터로 추정된다. 네. 이 정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정확한 헬기 대수 그리고 헬기 기종은 분석 중에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박사님, 지난번에도 안 박사님이 몇 가지 좀 추정되는 이유를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처음이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닷새 만에 또 이런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도대체 뭘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뭔가 반복적인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군은 이제 12월 1일부터 동계훈련에 돌입했는데 그럼 과연 헬기가 동계훈련에 참여한 훈련 목적으로 왔느냐. 그렇다면 굳이 전술 조치선까지 오버하면서 이렇게 남북 간의 긴장까지 조성할 필요는 뭐 있느냐. 그렇죠. 이런 의문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북한 헬기가 저렇게 이례적으로 뜨는 것은 연료가 부족해서 평소에 거의 뜨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연료가 부족해서 웬만하면 탱크도 안 움직인다고 얘기가 그렇죠. 있던데요. 뜨질 않는데 저게 떴다는 건 뭔가 개성 지역 또 이게 서부전선일 때 뭔가 공중 촬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아하. 빠른 비행기를 띄우면 오히려 그게 위험하지만 헬기를 저비행하면서 뭔가 촬영 목적이 있어서 뜨는 것은 아닌가. 이런 네. 판단이 섭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구형, 아주 오래된 MI 기종 헬기 아닙니까? 이거는 전술적으로 뜨는 게 신기할 정도라고 분석을 해주셨던 헬기인데. 헬기 자체가 벌써 한 5, 60년 됐고, 네. 그 돈도 러시아제인데 폴란드에서 도입을 했어요. 근데 그 돈을 한 4, 50년 동안 안 갚다가 2012년도에 폴란드가 한 3분의 1을 탕감해주고 3분의 1을 한 140만 불로 갚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수십 년을 갚은 그 헬기인데 그 헬기가 사실 움직이는 것도 신기한데 그걸 갖다 우리 전술조치선을 자꾸 이게 침범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레이더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데 레이더 위치를 파악하고 싶은 게 하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공군이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가도 이제 또 보면서 만약에 현재는 평화가 조성되는 그 분위기가 이제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만약 언제라도 우리가 그 평화를 교란해서 안보의 문제를 만들어서 당신들 경제를 교란시킬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과시하면서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그런 남남 갈등을 좀 일으키고 그다음에 남북한 교련력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다. 평화 소중한 것이니까 우리에 대한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메시지도 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가 발효된 이후부터 사실은 이 적대행위 금지 구역도 설정이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해안포를 아직도 막지 않은 곳이 계속 목격되고 있고 또는 경비 개선,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 개선을 계속 지키라는 경고 방송도 일방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군사합의서의 내용을 지금 북한은 계속 어기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우리는 지금 철저히 지키고 있고 GPS는 상호 검증까지 이루어지는 때에 그렇죠. 전술조치선까지 위반하면서 내려오는 것은 뭔가 약간의 군사적 도발 의지가 보이는 것 같고, 이 북한은 헬기가 지금 한 6개종, 러시아제 6개종 MI2에서부터 MI2NE6까지 한 6가지 종류가 있고 그 외에 또 한 80여 대는 유럽에서 수입한 건데, 이것은 우리 한국 국군도 보유하고 있는 500MD라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전술적으로 혼란시킬 수 있는 우리 국군이 가지고 있는 헬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정이 떴는지는 우리가 지금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뭔가 북한이 좀 수상한 행동을 해서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자꾸 우리 보고 경비 개선을 넘는다고 자꾸 이제 경고로 방송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자체를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은 이거 자체가 북한 정권을 흔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은 항상 남북 관계를 조절을 합니다. 도발하며 조절하는데, 경비 개선 문제 가지고 계속 이제 축적을 해놨다가 나중에 남북 관계를 조금 이렇게 이용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아마도 도발하는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은 항상 아무 의미 없는 행동 같지만 나중에 그 의도가 항상 드러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닷새 만에 또다시 우리 전술 조치선을 넘어서 남아있던 북한의 비행체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벌써 닷새 만에가 두 차례나 이제 같은 일이 벌어졌었고요. 사실 지금 GP에서는 지금 이미 비무장지대는 GP를 폐쇄하고 서로 같이 폐쇄 조치를 감독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화해 무드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에서 계속 두 차례나 저희가 분명히 이제 우리도 대응을 할 걸 알면서도 네. 전술 조치선을 넘어왔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일반적 시각 같습니다. 네, 조수진 부장. 네. 지난 주말에도 이 상황이 파악됐을 때 저희 채널A 국방부 취재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했습니다만 그때 국방부에서 합참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아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까? 네. 지금 밝혀진 것은요. 이 오늘 오전 11시쯤에 저속 비행체가 개성 인근에서 떠서 군사분계선 쪽으로 넘어오려는 그런 항적이 포착됐다. 네. 이것만 지금 국방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고도와 속도를 계산했을 때 저속 비행체가 바로 헬리콥터로 추정된다. 네. 이 정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정확한 헬기 대수 그리고 헬기 기종은 분석 중에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박사님, 지난번에도 안 박사님이 몇 가지 좀 추정되는 이유를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처음이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닷새 만에 또 이런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도대체 뭘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뭔가 반복적인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군은 이제 12월 1일부터 동계훈련에 돌입했는데, 그럼 과연 헬기가 동계훈련에 참여한 훈련 목적으로 왔느냐? 그렇다면 굳이 전술 조치선까지 오버하면서 이렇게 남북 간의 긴장까지 조성할 필요는 뭐 있느냐? 그렇죠. 이런 의문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북한 헬기가 저렇게 이례적으로 뜨는 것은 연료가 부족해서 평소에 거의 뜨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연료가 부족해서 웬만하면 탱크도 안 움직인다고 얘기가 그렇죠. 있던데요. 뜨질 않는데 저게 떴다는 건 뭔가 개성 지역 또 이게 서부전선 일대 뭔가 공중 촬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아. 빠른 비행기를 띄우면 오히려 그게 위험하지만 헬기를 저비행하면서 뭔가 촬영 목적이 있어서 뜨는 것은 아닌가. 이런 네. 판단이 섭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구형, 네. 아주 오래된 MI 기종 헬기 아닙니까? 이거는 뭐 네. 전술적으로 뜨는 게 신기할 정도라고 분석을 해주셨던 맞습니다. 헬기인데. 헬기 자체가 벌써 한 5, 60년 됐고, 네. 그 돈도 러시아제인데 폴란드에서 도입을 했어요. 근데 그 돈을 한 4, 50년 동안 안 갚다가, 네. 2012년도에 폴란드가 한 3분의 1을 탕감해주고, 3분의 1을 한 140만 불로 갚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수십 년을 갚은 그 헬기인데, 그 헬기가 사실 움직이는 것도 신기한데, 그걸 갖다 우리 전술조치선을 자꾸 이게 침범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레이더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데, 레이더 위치를 이렇게 파악하고 싶은 게 하나고, 아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공군이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가도 이제 또 보면서, 네.
만약에 현재는 평화가 조성되는 그 분위기가 이제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만약 언제라도 우리가 그 평화를 교란해서 안보의 문제를 만들어서 당신들 경제를 교란시킬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과시하면서 네.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그런 남남 갈등을 좀 일으키고 네. 그다음에 남북한 교련벽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다. 네. 평화 소중한 것이니까 우리에 대한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메시지도 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가 발효된 이후부터 사실은 이 적대행위 금지 구역도 설정이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해안포를 아직도 막지 않은 곳이 계속 목격되고 있고 또는 경비 개선,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 개선을 계속 지키라는 경고 방송도 일방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군사합의서의 내용을 지금 북한은 계속 어기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우리는 지금 철저히 지키고 있고 GP에서는 상호 검증까지 이루어지는 때에 그렇죠. 전술조치선까지 위반하면서 내려오는 것은 뭔가 약간의 군사적 도발 의지가 보이는 것 같고 이 북한은 헬기가 지금 한 6개종 러시아제 6개종 MI2에서부터 MI-26까지 한 6가지 종류가 있고 그 외에 또 한 80여 대는 유럽에서 수입한 건데 이것은 우리 한국 국군도 보유하고 있는 500MD라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전술적으로 혼란시킬 수 있는 우리 국군이 가지고 있는 헬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정이 떴는지는 우리가 지금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뭔가 북한이 좀 수상한 행동을 해서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자꾸 우리 보고 경비 개선을 넘는다고 자꾸 이제 경고로 방송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자체를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은 이거 자체가 북한 정권을 흔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은 항상 남북 관계를 조절을 합니다. 도발하면 조절하는데 경비 개선 문제 가지고 계속 이제 축적을 해놨다가 나중에 남북 관계를 조금 이렇게 이용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아마도 도발하는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은 항상 아무 의미 없는 행동 같지만 나중에 그 의도가 항상 드러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닷새 만에 또다시 우리 전술 조치선을 넘어서 남아있던 북한의 비행체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